노란불 하나가 켜진 순간 그 불을 켠 손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오늘 오후 3시 본사 로비에서 지은호, 박성재, 이지혁이 마주 앉았는데요. 합의서는 겨우 조건부 유예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밤 11시 판을 바꾸는 문자가 도착해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 라벨을 긴급으로 바꾸세요. 동시에 CCTV 스틸엔 반짝이는 커프스와 흐릿한 이니셜 PS가 걸려 있었죠. 오늘만 편해질지, 내일을 당당하게 만들지 세 사람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은 딱 그 기분이었는데요. 아침부터 공기가 달랐습니다. 지은호는 밤새 합의서 문구를 다시 읽고 또 읽었어요. 영업시간 보호, 야간 공사 허용, 소음 기준 준수. 단어 하나하나에 손가락을 대고 숨을 고르더라고요. 어제까진 부탁하는 입장이었는데 오늘은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자리니까요. 정순이의 식당이 이틀간 문을 닫으라는 통보를 받은 뒤로 지은호는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단단해졌습니다. 오늘은 흔들리지 말자. 목소리까지 조금 낮아졌는데요. 그 차분함이 오히려 회의실 공기를 주도하는 힘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지혁은 새벽 조깅을 하다 말고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비혼이면 뭐든 혼자서만 해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잖아.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는데요. 말끝이 조금 쓸쓸했어요. 마음이 지은호 쪽으로 자꾸 쏠리는 걸 인정하면 그건 원칙을 깨는 일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상철이 전날 밤 보낸 너 혼자인 척해도 가족은 너한테 기대고 있다는 짧은 문자 때문에 이지혁 마음속엔 이상한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 약속 장소로 먼저 가겠다며 박성재에게 연락을 했고요. 사람을 밖에서만 보지 말고 안에서도 보자. 어젯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말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있었거든요. 박성재는 책상 위에 2장의 종이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본부장 도장 찍힌 일정표, 다른 하나는 어젯밤 현장에서 실무자들과 조율해 만든 수정안. 아버지 박진석의 지시는 명확했어요. 외관 정비는 브랜드의 첫인상이야. 일정 당겨. 성재는 알았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정순이의 식당엔 저녁 영업이 생계였고 지은호가 새벽까지 쓰다듬은 한 줄의 약속이 누군가에겐 겨우 숨쉴 구멍이라는 것도요. 성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내가 도장을 어디에 찍느냐로 내 그룹에서의 미래가 바뀔 수도 있겠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 생각이 겁나지 않더라고요. 겁나면 못한다. 내가 옳다고 믿는 쪽에 서자. 첫 번째 클라이맥스는 오전 11시에 왔습니다. 건물주 측 협력사가 공문을 하나 더 올렸거든요. 긴급 안전점검의 해석 범위. 사소한 첨부처럼 보였는데 해석에 따라 합의서를 무력화시킬 여지를 슬쩍 열어두는 문구였죠. 지은호는 그 순간 숨을 길게 내쉬고 조곤조곤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합의서의 우선 적용 조항 5조 사망 확인하셨죠? 긴급 상황 인정은 양측 대면 확인 후 서면으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상대방이 머뭇거리자 지은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문구를 만든 사람이 저라서 제가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는지 잘 압니다. 협력사는 결국 현장 책임자 대면 확인에 동의했고요. 작은 승리였지만 이 승리로 마음이 잔잔하게 끓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 고성이는 거울 앞에서 브로치를 바꿔 달고 있었어요. 은색링 모양 브로치에서 자주빛 타원형으로. 오늘은 너무 센 인상은 말자. 고성이는 은호에게 보낼 문자를 고치고 또 고쳤습니다. 그때 도움 고마웠어요. 혹시 필요하시면 조용하게 연결해드릴 수 있어요. 말끝에 점 2개.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고성이는 계산이 빠른데요. 계산이 빠른 사람 치고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고마움도 전략의 언어로 말할 줄 아는 사람이죠. 직진보다 유혹이 오래가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점심 무렵 이지화는 박영라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혹시 오늘 작품 운송 일정 조금 바꿔도 될까요? 담백한 목소리였는데 말끝이 살짝 설레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일정은 제가 맞추면 돼요. 이지환의 대답은 늘 선이 분명했습니다. 그 선이 박영라를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란 게 딱 필요한 만큼만 말해주는 사람이 좋아요. 박영라가 조용히 말했는데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짧은 문장만 주고받았는데도 다음 문장을 기다리게 만드는 호흡이 생겼습니다. 어설프지 않고 과하지도 않은 글에서 더 기대가 되는 오후 3시 그룹 본사 로비. 두 번째 클라이맥스가 시작되는데요. 지은호와 이지혁 그리고 박성재가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협력사 팀장, 법무팀 주임 그리고 홍보팀 대리가 곁자리에 앉았고요. 종이컵에 든 물이 테이블 위에서 덜컥거릴 만큼 공기가 팽팽했어요. 법무팀 주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긴급 안전점검이 발동되면 영업 중지도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어조였지만 결론은 하나로 몰아가는 말투였죠. 그때 지은호가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맞는데요. 어제 서명한 합의서에 예외 절차가 있더라고요. 영업보호가 생계와 직접 연동되는 경우 야간 전환과 소음 기준 강화로 대체한다. 이 문장 제가 넣자고 했습니다. 홍보팀 대리가 눈을 크게 떴고 협력사 팀장이 서류를 다시 넘겼습니다.
그 문장은 브랜드 가치 보호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죠. 박성재가 차분하게 거들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분위기를 뒤집었어요. 브랜드는 약속을 지키는 회사라는 이미지를 먹고 삽니다. 성재가 덧붙이자 법무팀도 더는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했죠. 그 순간 박진석의 전화가 왔습니다. 성재야, 진행 상황 보고. 성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합의서가 우리 회사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지켜야 합니다. 반대편이 조용해졌습니다. 몇 초 뒤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중에 보고서로 설명할 수 있나? 성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통화가 끝나자 로비의 공기가 약간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었습니다. 박진석은 단번에 물러날 사람이 아니니까요. 회의는 조건부 유예로 정리됐습니다. 이틀간 저녁 영업 보장, 대신 소음은 기준보다 한 단계 더 낮추고 야간 공사 효율을 수치로 증빙. 합의서도 그에 맞게 수정됐고요. 세 번째 클라이맥스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조건부 유예는 사실상 시험이에요. 조금만 삐끗해도 봐줬더니 역시라는 말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은호는 회의실을 나오면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해낼 거야. 그 말이 현실이 되려면 당장 오늘 밤부터 야간 공사를 지휘해야 했습니다. 해가 지고 카페와 식당 사이를 잇는 통로에 임시 방음막이 세워졌는데요. 첫 시운전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소음계가 기준치를 2번 연속 넘어섰어요. 방진 매트가 얇아요. 현장 직원 한 명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 지역은 그 말을 듣기가 무섭게 거래처에 전화를 돌렸고 창고에 있던 여분의 고급 매트를 밤 10시에 맞춰 끌어오도록 했습니다. 오늘만 빌려주세요. 내일 아침 돈으로 갚을게요. 목소리가 단단했는데 부탁하는 말투에는 이상하게 상대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그런 사람이었죠. 원칙을 지키는데 필요한 재치를 아는 사람. 그 사이 지강호는 무거운 방음 패널을 묵묵히 옮겼습니다. 괜히 나까지 나섰다 욕먹을까봐요. 툴툴대면서도 손은 빨랐습니다. 이 지역이 짧게 말했어요. 고맙다. 지강호가 흠칫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해주는 순간 사람은 자기 역할을 발견하거든요. 밤 11시 30분 두꺼운 매트가 깔렸고 소음계 바늘이 점점 내려가더라고요. 기준선 밑으로 바늘이 안착했을 때 모두가 동시에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고성이가 조용히 현장에 들렀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은 아니고 어울리지 않게 수수한 카디건이었어요. 어제는 실례가 될까봐 연락을 못 드렸네요. 말투가 부드러웠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도움 말씀은 감사한데요. 오늘은 저희 힘으로 해보고 싶었습니다. 고성이는 웃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알아두세요. 도움을 받는 게 빚이 될 때도 있지만 도움을 거절하는 게 빚을 키울 때도 있어요. 문장 끝이 묘하게 남는 사람이죠. 고성이는 떠나기 전 명함을 테이블에 살짝 밀어놓고 갔습니다. 이름 대신 작은 로고와 연락처만 적힌 명함이었고요. 자정을 넘기자 네 번째 클라이맥스가 찾아왔습니다. 배관 테스트를 하던 중 오래된 밸브에서 물이 미세하게 새기 시작한 거예요. 누수입니다. 모두의 얼굴이 굳었죠. 오늘만큼은 물 한 방울도 허용할 수 없었거든요. 자칫하면 역시 유해는 물이었다는 말이 바로 올라올 상황이었어요. 이 지역은 가만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밸브 타입이 구형이라 규격이 안 맞는데요. 그 말과 동시에 휴대폰을 꺼내더니 예전에 같이 일하던 설비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오늘 나 좀 살려줘. 20분 뒤 낡은 전동 밸브를 대신할 수 있는 임시 부속이 현장에 도착했고 새벽 1시가 조금 넘어 누수는 멎었습니다. 그때 박성재가 지은호에게 물 한 병을 건넸어요. 오늘 잘했네.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본부장님도요. 그 말이 둘 사이를 이상하게 편안하게 만들었는데요. 편안한 바로 뒤에는 어색함도 살짝 따라왔습니다. 성재씨, 저 사적인 감사 인사는 지금 말고 일이 다 끝나면 해도 될까요? 성재는 웃었습니다. 그게 더 좋다. 새벽 2시 소음 진동 누수 모두 기준치 안에 들어왔고 데이터는 로그로 저장됐습니다. 다섯 번째 클라이맥스는 바로 그 다음에 찾아왔어요. 이름 모를 번호로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지은호의 휴대폰이었고요. 합의서를 살리고 싶다면 내일 오후 2시. 별관 주차장 지하 3층. 딱 이렇게만 적혀 있었죠. 같이 온 사진은 CCTV 스틸컷이었는데요. 전날 밤 누군가가 방음막 라벨을 바꿔치기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긴급 점검이라는 빨간 딱지가 붙은 롤이 보였고 손목에는 그룹 로고가 새겨진 커프스 버튼이 살짝 반짝였어요. 얼굴은 나오지 않았지만 내부자라는 건 분명했습니다. 지은호는 숨을 길게 들이쉬었습니다. 이걸 들고 법무팀으로 갈까요? 이 지역이 조심스레 물었죠.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요. 오늘 밤 우리가 증빙을 만들었으니까 내일은 누가 약속을 흔드는지를 먼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그 시각 박진석은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조건부 유예, 현장 만족도 양호, 리스크 낮음.
문장 하나하나가 이 사람의 체온을 거의 올리지 못해요. 박진석은 원칙의 사람이라서요. 그런데 결론에 다다르자 잠깐 시선이 멈췄습니다. 본부장이 현장 합의를 브랜드 가치 관점에서 옹호. 박진석은 짧게 웃었는데요. 웃음에 섭섭함과 기특함이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버릇 나쁘게 키웠나 아니면 제대로 가르친 건가? 속으로만 말하고 전화는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날 오전 홍보팀을 불러 한 문장을 덧붙였죠. 이번 건으로 약속을 지키는 회사라는 메시지가 외부에 나가도 좋다. 그의 방식으로 내린 유예였습니다. 아들에게 직접 칭찬하진 않지만 물러날 때는 깔끔히 물러나는 스타일이니까요. 아침이 밝자 조홍래는 김장수에게 보리차를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밤사이 고비 하나 넘겼구만. 김장수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어제 안 넘긴 고비 오늘 넘기면 돼. 두 노인의 짧은 대화는 젊은 사람들 마음에 잔잔하게 등불처럼 켜졌습니다. 이상철이 출근 준비를 하듯 운동화를 꿰매며 말했어요. 지혁아, 이번엔 네가 맞다고 생각하는 길로 가봐라. 내가 등은 대줄게. 이 말 한마디가 이지혁 등을 펴게 만들더라고요. 아버지, 오늘은 좀 예외를 두겠습니다. 이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죠. 예외도 원칙의 일부다. 네가 책임지면. 점심 무렵 6번째 클라이맥스가 예고 없이 터졌습니다. 그룹 내부 게시판에 익명 글이 하나 올라온 거예요. 긴급 점검 라벨 누가 언제 바꿨나. 증거 사진은 없었지만 키워드가 너무 정확했습니다. 현장이 발칵 뒤집히기 직전 박영라가 이지환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사람들이 시끄러울수록 우리는 조용히 있어야 해요. 그래야 진짜 목소리가 들리거든요. 이지환이 웃었습니다. 네, 필요하면 말씀해주세요. 저는 기다리는 일에 익숙합니다. 이상하게도 그 대화가 오늘 아주 중요한 복선처럼 느껴졌습니다. 조용히 있어야 들리는 목소리. 누가 진짜로 약속을 흔들었는지 조용한 쪽에서 들리지도 모르니까요. 오후 2시 별관 지하 3층. 지은호는 혼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지혁과 박성재가 양쪽에 섰고 월지기서 협력사 팀장이 CCTV 영상을 확인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검은 모자를 눌러쓴 남자가 나타났고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있는 장면 지금은 3장면뿐입니다. 더 원하면 내일은 가격이 올라가요. 장난치는 말투였지만 목에 힘이 들어간 목소리였죠. 지은호가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스틸컷엔 전날 밤 라벨을 끼우는 손이 잡혀 있었고, 두 번째엔 그 손이 휴대폰으로 긴급 딱지를 스캔하는 장면. 세 번째엔 여기서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작은 그림자 속에서 반짝이는 커프스 버튼과 함께 모서리에 찍힌 회의실 출입카드가 살짝 보였는데요. 카드 플라스틱에 박힌 이니셜이 흐릿하게 잡혔습니다. PS. 누군가의 이름과 겹쳐 보일 수 있는 너무 흔한 이니셜이죠. 바로 결론 내릴 수 없게 만든 흔함. 덕분에 의심은 넓어지고 선택은 어려워졌습니다. 남자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오늘 밤 11시 뉴스 한 번 더 나옵니다. 준비하시죠. 협박 같기도 하고 예고 같기도 한 문장이었는데요. 그 말이 오히려 이 셋을 단단하게 묶었습니다. 지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좋아요. 그럼 오늘 밤 10시에 다시 실제처럼 테스트하죠. 소음, 진동, 누수까지. 한 번 더 증빙을 만들겠습니다. 이지혁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라벨은 내가 지킬게. 손대면 바로 알람 울리게 해두겠습니다. 박성재가 끝을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브랜드는 약속을 지킨다는 홍보 문구 오늘 밤 안으로 내보낼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지키는 약속을 내일 기사로 확인하게요. 이쯤에서 잠깐 마음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지은호는 스스로 놀랄 만큼 담담했습니다. 어제까지는 거절의 상처를 손바닥으로 가리고 있었는데 오늘은 그 손바닥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있었어요. 상처가 사람을 약하게만 만드는 건 아니구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더라고요. 이지혁은요, 예외를 단 한 번만 두겠다고 했는데 그 예외가 점점 의미를 넓히고 있었습니다. 사랑 때문인지 가족 때문인지 친구 때문인지 아직도 복잡했지만 복잡해서 멈추기보단 복잡하니까 더 잘 보려고 애쓰는 쪽을 선택했어요. 박성재는 또렷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언어로 브랜드를 보호하는 길이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원칙은 차갑지만 내가 따뜻하게 들고 있으면 된다. 오늘 성재는 그렇게 말없이 증명하더라고요. 밤이 오고 마지막 클라이맥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수 예고가 현실이 될지 아니면 누군가의 흔들기인지. 세 사람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로 돌아갑니다. 방음막 위에 붙은 작은 센서가 파랗게 점등되고 소음계 바늘이 조용히 숨을 고릅니다. 정순이는 식당 불을 켜고 국물을 끓이며 속으로 빌었어요. 오늘만, 제발 오늘만. 지강호는 말없이 수건을 겹겹이 접어들고 문틀 아래에 놓습니다. 김다정은 조용히 커피를 내리면서도 아들들이 넘어질 때 잡아줄 손이 자기에게 남아있다는 걸 다시 확인하고 있었고요. 조홍래와 김장수는 TV 소리를 줄이고 서로 눈빛만 주고받았습니다. 잘 될 거라. 응, 잘 될 거라. 그리고 바늘이 출렁입니다.
어디선가 작은 진동이 올라오고 센서 하나가 노랗게 깜빡거리죠. 모두가 일제히 그쪽을 바라보는 순간 휴대폰이 동시에 울려요. 익숙한 번호도 아닌데 세 사람에게 똑같이 온 메시지 하나. 지금이 마지막 기회. 약속을 지키고 싶으면 라벨을 바꾸세요. 긴급으로. 아주 단순한 유혹, 아주 간단한 배신이 눈앞에서 손을 내밉니다. 이 한 번만, 이 한 장면만 눈 감아달라는 제안이죠. 누가 먼저 등을 돌릴까요? 아니면 아무도 돌리지 않을까요? 오늘 밤이 지나면 화려한 날들이라는 이름이 누구에겐 진짜 황금빛으로, 또 누구에겐 눈부신 조명 뒤 그림자로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건 분명합니다. 세 사람 이지혁, 지은호, 박성재, 이세시 같은 방에 서면 약속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내일 아침 그 증명이 기사로 데이터로 표정으로 남겠죠. 그리고 그 아침에 누군가는 조용히 웃고 누군가는 조용히 사과하고 누군가는 조용히 다음 계획을 세울 겁니다.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니니까요. 다음 회차에서 그 노란불 하나가 누구의 손에서 꺼졌는지, 누가 어떤 값을 치렀는지 드디어 조금씩 드러나겠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함께 하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